정기 강좌입니다. 9월 정기 강좌. 오늘 주제는 행복한 삶을 위한 5가지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5가지 원리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정체, 대원, 수심, 화합, 작선. 이 5가지 원리는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복습을 할수록 좋습니다. 그것이 복습을 할수록 처음에는 머리에서 이해가 되면서 머리적인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점점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면 가슴으로 감동을 하게 돼요. 몸으로 내려오게 되면 몸이 감동을 하면서 삶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동사섭에서는 저 말을 삶의 5대 원리 또는 이상공동체 5요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철 가을에 행복한 삶을 위한 5가지 원리를 오늘 좀 함께 공부해 보자고요. 마치 코스모스 그려졌네요. 그러면 코스모스가 무엇입니까? 코스모스 꽃 이름도 있지만 또 코스모스가 무엇 이름이에요? 우주 이름입니다. 우주. 그리고 우리들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 지구 위에서 이러고 저러고 살고 있는데 지구는 우주 속에 참으로 먼지만큼한, 먼지보다 더 적은 그런 존재로 우주 속에 배회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지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기의 인생을 논하려면 우주부터 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주 논하려면 어쩌겠어요? 단순하겠어요? 복잡하겠어요? 복잡하겠지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우주론을 손에 쥐고 있으라고요. 내가 오늘 아주 단순한 우주론을 미니 천문학을 일러 드릴 테니까 그 미니 천문학을 손에 딱 쥐세요. 그 바탕 위에서 지구를 논하고 인생을 논하라고 해요. 코스모스입니다. 이것이 우주입니다. 이것을 지구 정도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어디를 눈다 가더라. 어디를 누르면은 요것은 지구. 지구가 이렇게 지금 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우주 공간 속에서의 지구는 아주 적지요. 그래서 먼저 삶의 5대 원리를 논하기 전에 미니 천문학 공부를 좀 하자고요. 자, 우선 우주입니다. 우주 하면은 여러분들 역시 만져도 되겠네요, 보니까. 여러분들 고맙지요. 저것이 없으면 내 얼굴을 계속 봐야 하잖아요. 근데 얼굴이 좀 깨끗하면 좋은데 그럭저럭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림도 안 좋은데 왜 그 그림을 계속 비춰대지? 그러나 참 저거 평생 처음 언제 할 때 오픈식 할 때 조금 한두 페이지 해본 일이 있고 강의로는 이제 이거 처음 강의입니다. 파워포인트 활용한 것이. 이거 일거양득이더라니까. 저쪽으로 주목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거양득이죠. 자, 우선 우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이 떠올라요? 자, 우선 우주 딱 해보십시오. 우주 하면은 우선 우주 역사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역사 하게 되면은 137억 년 그러라고요. 그래서 137억 년입니다. 그러면은 137억 년 우주 역사 속에 지구의 역사는 얼마나 되느냐? 그 3분의 1 정도 돼야요. 지구는 46억 년입니다. 46억 년이라는 지구의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는 얼마냐? 300만 년입니다. 300만 년이라고 하면은 46억 년을 하루로 잡으면은
300만 년은 저 끄트머리 1분 정도든가? 예, 그러니까 자정 1분 정도에 해당이 돼요. 인류 역사란 게. 그러니까 인류 역사 300만 년 하면은 굉장히 긴 것 같지만은 지구 역사에 비하면은 참으로 왜소한 역사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 130년까지 사실 것이지요. 130년 역사 어때요? 외소 중에 외소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 외소를 좀 깨달으시고 집착들을 그만 좀 하시라고요. 예. 자, 우주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 떠올라야 된다고? 자, 137억 년, 지구의 46억 년, 인류의 역사 300만 년 이렇게 떠오르시라고요. 그래놓고 인생 역사는 참으로 짭디 짧은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우주를 잴 때는 무엇으로 재요? 빛의 속도로 재게 됩니다. 왜? 하도 우주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빛의 속도 하게 되면 1초의 빛은 얼마 달려가요? 30만 킬로미터입니다. 30만 킬로미터를 빛이 1초에 달려가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에서 태양까지 가는데 몇 초 걸려요? 8분 걸립니다. 빛의 속도로 8분간을 달려야 우리의 태양에 갈 수 있다고요. 아마 승용차 150km로 달린다고 하면은 아마 20-30년 걸릴 겁니다. 태양까지 가는데. 아주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달린다고 하면은 내가 계산 그때 했는데 그것은 잊어버렸네요. 뭐 한 20-30년 걸린다고 보면 돼요. 좌우지간 우주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또 오를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태양계가 하나의 항성입니다. 가장 가까운 항성이 있어요. 그것이 프록시마라고 하는 항성입니다. 그 항성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된 줄 아세요? 4.2 광년이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4년 이상을 달려가야 된다고요. 우리 태양은 8분에 가는데 가장 가까운 태양까지, 우리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태양까지 가는데 얼마 걸려? 4년 이상을 간다니까요. 4.2 광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태양계에서 다음 태양계까지 거리도 무지무지 먼 거리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런데 우리 태양계가 있고 우리 태양계와 같은 항성이 1000억 내지 2000억 개가 한 세트로 묶어져 가지고 은하계랍니다. 그걸 우리 은하계라고 그래요. 그 우리 은하계가 마치 도나스처럼 생겼대요. 도나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은하계의 여기서 짧은 거리 여기까지가 얼마? 3만 광년이에요. 3만 광년.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에서 프록시마까지 가는 거리는 4광년밖에 아닌데 3만 광년이라니까. 그 다음에 도나스 넓은 쪽, 이 넓은 요쪽, 이쪽에서 이쪽까지 요것은 10만 광년이라. 이것이 하나의 은하계예요. 그럼 이 은하계 속에 항성, 태양계가 몇 개가 들어있다고요? 몇 개? 1000억 내지 2000억 개. 그러니까 계산하기 좋게 1000억이라고 해버립시다. 1000억. 1000억 개가 들어있다고요. 이 도나스 속에 이 항성이 1000억 개가 들어있어. 1000억 개. 여러분들 그 콩알을 가지고 계산을 한번 집에 가서 해보십시오. 콩알을 어느 정도 모으면은 1000억이 될까?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우주는 얼마나 크냐? 이 은하계가 1000억 개 되는 항성 세트가 다시 1000억 내지 2000억 개가 우주예요.
그래서 우주 크기가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 우주를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여행이 되겠어요? 무슨 비행기를 타야 될까? 그러니까 UFO가 여기 지구에 늘 나타났었지요. 여러분들 UFO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나는 여지없이 믿습니다. 왜 그러냐? 이 많은 무수한 별들 중에 그 별 개수가 몇 개라고요? 400회입니다. 400회. 그러니까 400회면은 4하고 0이 22개. 그 개수의 항성이 있어. 그 항성, 우리의 한 항성 속에 우리의 지구가 있듯이 다른 항성에 지구와 같은 문명성이 없다고 할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문명성이 있을 거예요. 한 은하계에 1000억 개의 태양계가 있는데, 항성이 있는데, 이 항성에 지구와 같은 문명성이 한 은하계에 한 개만 있다고 해도 우주에 문명의 별이 몇 개 있느냐? 1000억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약하고 해서 1000억 개라고. 그러면 1000억 개 중에 1000억 개 되는 문명성 중에 인간보다 IQ가 낮은 놈들도 살겠지만은 IQ 500, 1000인 그런 문명성이 있을 수 있어요. IQ 1000 정도 되는 그런 문명성에서는 빛의 10,000배, 10만 배의 속도로 달려버릴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어버릴 수가 있다고. 그래서 지구에서의 상식을 가지고 우주 저쪽에 있는 존재들을 잰다고 한다고 하는 것이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UFO는 나는 깨끗하게 믿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겠지만 나는 믿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무엇인가 가능성이 더 열리잖아요. 그래서 우주하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좀 따져봐라 그래요. 그래놓고 자 복습을 슬쩍슬쩍 해봅시다. 자 우주라면은 떠오르는 생각들은 무엇이냐? 자 137억 년 떠오르고 46억 년, 300만 년, 또 30만 킬로미터, 8분, 4.2광년, 3만 광년, 10만 광년, 250만 광년, 그 다음에 1000억 개의 항성, 1000억 개의 항성이 은하계 하나라겠어요? 저 1000억 개의 항성 한 은하계가 다시 1000억 개예요. 1000억 개의 은하계입니다. 그러게 되면 이것은 100회의 항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2000억 개로 계산하면 400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은하계, 1은하계에 1문명성만 있다고 해도 1000억 개의 문명성이 우주에는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살아도 뭔가 좀 툭 트인 감이 들 것이고, 지구 위에서 옥신각신 할 때 회심의 미소가 지어져 버리면서 얼른 무장해제를 할 겁니다. 예. 자, 이런 우주 속에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저 우주 속의 지구는 어때요? 저 우주 속에서 우리 지구가 소속되어져 있는 은하계를 발견하려고 해도 심히 어려울 거예요. 또 우리 은하계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태양계를 발견하려고 해도 아주 힘들 거예요. 그 속에 저 애소한 무엇이라고? 지구. 여기하면 오프되어 보네. 오메. 예, 큰일 났네요. 이런다겠지. 예. 그래가지고 여가 대한민국이네요. 딱 서울에다 내가 찍었어요. 서울이야. 그래가지고 요 지구가 유엔 가입국이 192개국, 그리고 나라 선언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꽤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나라가 250개 정도 될 것입니다. 더 될지 모릅니다. 뭐 서너 명 있으면서 나라다 이러면 나라죠. 나는 그래서 나라라고 선언하면 다 존중해줘 버립니다. 우리가 나라 뺏긴 서러움이 있지 않아?
그러니까 나라라고 선언하면은 그냥 존중해줘 불고 그래 당신 나라야. 미국 가보면요 시티가 인구 10명이 시티를 이루고 있어요. 웃기죠? 인구 10명인데 하나가 시티라 시라니까. 그래서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시장이 나와요. 그런 식이라니까. 그러게 그런 쪽에 그 여행 좀 해보면은 우리들 고정관념이 팍팍 무너나 버립니다. 그래서 수도성이 돼가지고 한국에만 있었더라면 내가 덜 열렸을 텐데 여기저기 여행하다가 보니까요 세상에 이럴 수도 있어. 별의별로 뭐 다 있어. 내가 한번 어느 집을 잘못 들어갔어서 차를 타다가 아니 잘못 들어갔다기보다 저택 있는데 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쑥 들어갔는데 뭔 소리가 따라락 나더니 엽총을 들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쏘리 하고 도망을 쳤다. 그래서 야 오늘 참 이런 수도 있구나. 한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이지. 이런저런 경험을 하다가 보면은 어때요? 인생이 막 의식이 넓어져 버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여행 늘 하세요. 여행하다 보면 막 넓어지게 됩니다. 좌우지간 여기에 192개국이 있다니까. 내가 뭐 어느 때 뭐 월드컵을 하는데 뭐 우루과이하고 뭐 아니 니제르든가 나이지리아하고 한국하고 붙는 데야. 도대체 나이지리아가 아프리카에 있냐 남미에 있냐 북미는 없는 것 같고 어디냐 호주에 있냐 이라고 이제 찾아 헤매다가 아프리카인 거예요. 아이 조그만 요만한 것을 가지고 내가 나라 이름 하나 가지고 헤매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나라 이름을 쫙 검색해서 정리해 가지고는 내가 지금 200개국을 담고 다닌다니까. 그래서 그 200개국을 이 마하국토경이라고 그래요. 마하국토경. 그래 그 국토경을 내가 연불로 쫙 한다고. 연불 조금만 해볼까요? 대한민국, 북한, 일본, 중국, 몽골, 티베트, 대만,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타이, 말레이시아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가가지고는 200개국 딱 끝난다고요. 아니 그랬더니 지구가 적었던 지구가 내가 암기하고 나니까 더 적어져 버리고 내가 지구를 굉장히 사랑했는데 나라 이름을 싹 암기해서 하니까 딱 그러면 나이지리아 하면 아프리카 어디가 딱 그냥 찌꺼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가 그냥 딱 품 안에 쏙 들어와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구 사랑하려면 지구 나라 이름 외워야 되겠더라고요. 좌우지간 이 지구 위에서 저기 어디 붙었다고? 저기죠 어디냐? 우리 여기 있네. 우리 대한민국. 이 속에서 지구 하나만 해도 요 예수한 나라입니다. 이 예수한 나라가 또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참 좀 가련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인생 널널하니 조금 밝게 사시라고요. 별것 아닌 것으로 심각하지 말어. 이 우주까지는 갈 필요 없이 우리 지구만 하더라도 지구 속에서 대한민국 또 두 조각으로 나눠진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그쪽에서 무엇을 내외간에 또 뭐 누룽지 가지고 싸우고 있더라니까. 에? 저 우습잖아. 예. 이러한 지구 속에서 우리들은 태어나서 조금 삽니다. 조금 긴 시간이 아닌 그 삶을 살면서 심각합니다. 진지하고 심각하고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어찌 됐든지 자 이렇게 태어났지 않아요. 저 지구에 이쁘지요. 예? 여러분들 부러운 사람 있어요? 아이고 나는 아들 낳으려고 왜 아들이 저런 아들이 안 나오냐 이런 사람은 굉장히 부럽겠네. 지구 위에 어느 모퉁이에서 저렇게 태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한생 살다 가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은 인생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해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화두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화두. 자,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때요? 여러분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속에 답이 쫙 있습니까? 어때요?
내가 옆길로 살짝 나가서 저리 이어가려고 그러는데 김찬삼 씨 있지요. 김찬삼 씨가 내가 1968년도에 여수고등학교 독일어 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찬삼 씨가 무전여행가로서 그 학교에 와가지고 무전여행기를 이 스피치를 했어요. 와, 이 세계 뭐 몇 개 나라를 돈 한 푼도 없이 돌아다니고 왔다고 그러니까 신기하기 그지없고 나는 내가 그렇게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막 두려워진 거예요. 어떻게 말도 못할 텐데 어떻게 곳곳에 가서 말도 안 하고 어떻게 통하냐면 다 된대요. 웃어보면 된대요. 웃어보고 밥 먹고 싶으면은 이러면 밥 갖다 준대요. 물 마시고 들면 이러면 물 갖다 준대요. 그래가지고 말 한마디 못해도 세상 곳곳 사람들이 한정없이 친절하대요. 아주 그러니까 여기서 따뜻한 마음만 가지고 여행을 하게 되면은 어디를 가도 다 받아준대요. 그래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시바이처를 만났답니다. 시바이처를 만나서 여행자인 나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한마디 해드릴까요? 샘을 파되 한 샘을 파십시오. 물이 나올 때까지 라고 전해주더래요. 그것을 우리한테 전해줄 때 고등학교 선생인 나는 몸이 약간 감전하듯이 감동을 했어요. 아, 샘을 파라고요. 파되 한 샘을 파라는 거예요. 여기 끌적 여기 끌적 하지 말고 한 샘을 파라. 그것도 물이 나올 때까지 파라. 그 말이 오늘 아침에 문득 떠올라서요. 왜 그러냐. 용타 스님이 딱 그 김찬삼 씨가 전해줬던 그 식의 인생을 살았더라니까. 내가요 뭐 동사섭이라고 하는 그 수련 프로그램 하나를 가지고요 1980년도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맨날 그것만 했다니까. 그것만 하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만 무엇인가 행복 어쩌고 하면 책 무조건 사요. 읽어봐. 한 귀절을 얻기 위해서 절대로 거기에서 한 페이지 정도 유익한 것을 얻을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알 만큼 알아버리기 때문에 한 줄 얻어내려고 책 한 권을 봐요. 그러야 되면 아무리 썰렁한 책도 한 줄은 건집니다. 그런 식으로 인생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나에게 다가오게 되면 그거 가르쳐야 되니까 나는 그것을 읽어야 되고 사서해야 되고 이런다고요. 그래 가지고 1980년도부터만 계산을 해도 지금까지 몇 년이에요? 35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5세 동안 생각해 볼게. 한물 팠어. 그래 가지고 물이 좀 나온 셈이야. 여러분들에게 앉아주신 것은 물이 나온 거야. 그래도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또 상당한 수는 영타스님 봐주려고 뭐 저거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영타스님 얼굴 봐주려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도 고마워요. 이 못난 얼굴 봐준다고 와주니까 고맙지. 그런데 저것에 매료돼 가지고 와, 오늘 어떤 말씀에서 내가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 큰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이러면 그 10배로 기쁠 텐데 이거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이거 봐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이거 보러 왔으면 얼른 저것만 보십시오. 네.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할 때는 나는 저쪽만 들이파놓은 토니까 내 나름대로 통해버렸어요. 내 나름대로 통했다는 거예요. 뭐 얼마나 유별나다는 건 아니야. 그래가지고 얘기거리가 제법 돼버리네요 또. 그래서 이것저것 안 하고 행복론 하나로 인생론 하나로 한 생을 바치고 있는 내 스스로가 뭐 싫지 않아요. 싫지 않아요. 이것저것 박학다식한 것 박학다식한 사람을 보면은 참 부럽기도 합니다. 저기 저 친구 가온 같은 사람은 아마
책을 아마 3,000권은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300권이나 읽었을란가 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3,000권 읽어가지고 아는 소리 했어 하면 그 부러워, 좋아. 부럽다는 것은 내가 안 좋다는 것은 아니야. 나는 나대로 오케이지만은 좋잖아. 3,000권을 읽고 유식한 소리 팍팍 하면 좋지. 예. 그래서 나는 그것 하지 않고 우물 샘 하나만 팠다는 것이 참으로 좋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기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을 내리려면은 필히 절대적인 조건이 있어요. 물어야 돼요. 인생에 대해서 물어야 돼. 세상에 대해서 물음이 일어나야 돼. 물음이 안 일어나는 자는 동물로 살게 돼요. 물음이 일어나게 되면은 내 심피질이 민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 답을 찾아 헤맵니다. 답을 찾아 헤매면서 하면서 아직까지 없던 새로운 답이 하나 딱 나오게 되면은 내 삶이 업그레이드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어야 돼요. 교보문고의 그 많은 책들이 전부 묻고 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가. 그래서 묻고 답하는 것들 중에 내 행복, 내 가족의 행복, 우리나라의 행복 정도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정보를 수집을 해서 내가 꼭꼭 씹어서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좀 물어야 된다고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라고요. 여러분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다면 내 인생살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줘야 될 것 아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 벌써 답이 몇 가지는 지나갔지요. 그거 다 소중한 것입니다. 예, 그 소중한 것 잘 지키십시오. 그런데 소중한 것 100가지 1000가지 얘기를 해봐야 가장 소중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개수가 점점 적어지게 됩니다. 적어진 개수 중에 절체절명으로 소중한 것은 삶이에요. 삶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신의 삶이 소중해요. 우주 아까 나왔지요. 우주 소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이 없다면 우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있을 때 우주가 의미가 있지. 그런데 저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바닥을 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할 만큼 고통 속에 있는 상당히 지속적으로 고통을 사는 삶이 있어요. 그 삶은 너무 심하게 되면 나는 자살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자결까지 하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바닥을 기는 삶으로부터 극락과 같은 삶까지 여러 단계의 여러 레벨의 삶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필히 물어야 할 것은 어떤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느냐, 나는 이런 삶을 사는데, 그렇다면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이 결정을 하고 바닥을 기는 삶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라고요. 인생은 묻고 답하는 거예요. 잘 물어야 된다고. 잘 물어야 된다고. 그리고 잘 답을 찾아야 된다고요. 자, 여기서 물으라고. 무엇을 물을 것이냐? 삶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무엇이냐라고 물으라고요. 삶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 여러분들 만큼 행복들을 하시지요. 더 행복을 원하시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는 요인을 알아야 돼. 그 요인이 여러분들의 삶의 수준을 결정해버려. 그러려면 더 레벨을 높이려면, 수준을 더 높여가려면 핵심 요인 부분에 변화를 줘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의 레벨이 높아져요. 삶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무엇이에요? 핵심 요인을 알아야지. 물론 복합적입니다. 요인은 복합적이에요. 그런데 핵심 요인은 복합적인 10개, 100개, 1000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핵심 요인은 1, 2, 3에 들어가요. 핵심 요인은 무엇일 것 같아요? 핵심 요인은 프레임이에요. 프레임이란 말, 오늘 아침에 내가 프레임이라고, 어젯밤에는 저기를 바른 관점이라고 썼다가 바른 견해라고 썼다가 프레임이 더 포괄적이야. 또는 나 저 자리다가 가치관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가치관. 가치관은 뭐예요? 프레임은 뭐예요? 견해는 뭐예요? 사고방식이에요. 사고방식. 예, 패턴적 사고방식을 프레임이라고 그럽니다. 틀입니다. 틀. 그래서 불교에서는 정견을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이 8가지만 잘 닦으면 된다. 그래 놓고 팔정도라고 하는 가르침을 폈습니다. 그 중에서 뭐니 해도 이 도의 체는 정견이다 해가지고 정견을 중시했어요. 저 정견이 뭐예요? 바른 프레임이라는 의미입니다. 직역을 하면은 바른 견해, 또 바른 관점이에요. 바른 사고방식, 생각, 가치관 모두 다 같은 말들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저 삶을 정말로 훌륭한 삶을 사시려면은 그 삶을 결정하는 것은 절체절명이리만큼 여러분들 사고방식 바꿔야 돼요. 프레임 바꿔야 된다고요. 내가 마음 공부를 평생 하고 있고 마음 공부 지도를 평생 하면서 절감한 것이 뭐인 줄 아세요? 수많은 공부인들을 접할 때 그 많은 공부인들의 90%가 프레임의 변화를 가하려고 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프랙티스만 하고 있는 거예요. 프랙티스만 해. 그러면 바로 떠오르는 것은 원효입니다. 깨달음 없는 닦음은 정사작반이다라고 말한 원효대사예요. 깨달음은 뭐예요? 프레임 전환이 깨달음인 거예요. 관점 전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고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일을 성취하려고 일적으로 다가가지 마시라고. 아니, 다가가야지. 다가가되 끝내 선행해서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 자신 속에 있는 사고방식 바꾸라고요. 이 안에서 변화를 가하지 않고 밖에다가 변화를 가하려고 하고 있어 봐. 나는 몸만 건강해지면 돼 그러고 막 이러고 있어. 그런데 심보를 고치지 않고 마음만, 몸뚱이만 건강해지면 내중에 깡패돼 가지고 감옥에 가서 교수형으로 가는 수도 있잖아요. 심보가 고쳐져야 되니까 그 심보가 프레임이에요. 자, 그래서 또 딴 데로 그렇구나. 이것은 팔정도입니다. 나 한글로 안 썼어요. 저 여러분들 그냥 팔정도인 줄로만 아시라고. 저 1번이 뭐예요? 정견입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것이 8정도입니다. 불교인이라면 이렇게 기계적으로 환히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뜻이 환히 있어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왜 8정도를 걸고 돌았냐면은 다시 저 정견을 강조하려고 그래요. 견이 뭐라고요? 심보, 프레임, 사고방식,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프레임에 걸지 않을 것 같으면 인생 보나만 합니다. 나 프레임에 걸지 않은 인생 믿지 않아요. 어떻게 하다가 프레임에 걸지 않았는데 벼락부자가 됐어. 프레임이 엉성했나 보니 그 벼락부자 지키지 못하고 망해버릴 수가 있고, 그 돈 때문에 가정에 큰 불화가 일어나가지고 도끼를 들고 싸우는 가정까지 나와버리고 싸워서 죽기까지 하고. 왜? 심보 때문에, 프레임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프레임입니다. 자, 삶을 결정한 핵심 요인은 프레임이다. 정견이다. 그러면은 저 바른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른 프레임을 교본 문고에 가면은 수없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죄송한 것은요, 감기 아니거든요. 또 무슨 내가 목을 쓰고 노래를 별로 부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전번 중국 과정 때부터 이 목이 가리해가지고 목이 좀 센 듯 하더니 좀 끝날라고 했는데 고급 과정 때도 또 그러더라고. 오늘 어젯밤이 좀 심해요 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좀 걱정이 됐는데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천만다행인데 목소리 가리한 거예요. 아이고 우리 큰 스님은 생긴 것도 그럭저럭한데 왜 오늘은 목소리까지 그러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이 보기 싫을 때는요, 악마 설법을 꼭 떠올리십시오. 악마가 설법을 한다. 저 법을 취할 것이냐 버릴 것이냐. 악마가 설법하더라도 법은 취해야 된다. 이것이 서가모니 가르침이었어요. 서가모니가 어느 정도로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던져준 줄 아십니까? 수행자로 있으실 때 정말로 마음이 시원하게 열려버리고 싶어. 그런데 이 마음이 이리 막히고 저리 막혀서 텁텁하니 안 좋아. 내가 어떻게 해서 마음이 좀 확 트여버리는 것이 없을 것인가. 그러면서 산속을 헤매면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재행무상 시생멸법, 그다음에 이게 재행무상 시생멸법이라 이렇게 보니까 시커멓게 생긴 나찰 귀신이 딱 뱉어놓고는 이러고 있어버리네. 그러니까 어서 그 다음을 빨리 말씀해 주시오. 내가 그 다음을 말하기로는 배가 너무 고프다. 내 허기진 배를 채워야 그 다음을 뱉을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그래요. 어떻게 하면 허기진 배를 채울 수가 있습니까? 나는 사람 피가 필요하다. 사람 몸을 뜯어먹어야 내가 허기이다. 아이 그러면 간단합니다. 내가 사람 아닙니까? 내가 나를 줄 테니까 그것을 네가 어떻게 알겠냐? 예? 내가 어떻게 네 몸을 줄지 안 줄 줄 알고 먼저 뱉겠냐? 먼저 던져라. 간단합니다. 그러면 던질 테니까 몸을 확 던져주니까 생멸멸이 정멸이라 하면서 그 수행자를 탁 들어가지고는 반석에 높여 앉혀놓고는 깍듯하게 절을 올리면서 세상의 구도심이 이 정도이시군요. 내가 세상에 나찰기가 아니라 제석천으로 수없는 사바세계를 돌아다녀 봤지만 진리를 이토록 사랑한 사람을 오늘 비로소 봅니다. 내가 당신을 잘 돕겠습니다. 이렇게 놔불더래요. 그때 생멸멸이 정멸이락을 들으면서 와버린 거예요.
악마가 설법, 저 새끼 악마라고 마시고 내 새끼야 나 듣기 싫어 그랬더라면 생멸멸이 정멸이라고 못 듣고 말아버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말고 법을 봐라 그래요. 왔다 용타스님 나 그놈의 것은 전라도 사투리도 싫고 그냥 얼굴도 어찌 그렇게 생겨 대다가 말하더라니까. 아이고 또 키도 좀 이 정도만 컸으면서 이렇게 저거 아이고 참 거리다 머리까지 가 있고 주근까지 됐어. 아이고 참 그 사람 보기 싫었어. 이러지 마시고 아이고 그 사람이 말이야 뱉는 소리 중에서는 괜찮은 것들이 있더라니까. 악마설법이란 말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악마는 보지 않고 법만 보면 돼. 오늘 또 토요일 날 아니냐? 예? 월초 토요일이니까 가자. 내가 용타스님 보러 가는 거잖아. 법을 들으러 간다. 이러고 오시면 된다고 말이에요. 자, 삶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프레임인데 이 프레임이라 정견, 바른 견해라는 이름으로 바른 프레임을 제시하는 정보가 교보문고에 꽉 차 있다고요. 8만 대장경 속에 8만 4천 개의 정견이 있어버립니다. 어느 구름에 아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바른 프레임이 필요하십니다. 수없는 프레임이 1000가지가 있어. 어떤 것을 채택해야 돼? 어떤 걸 채택해야 돼? 그것을 채택하느라고 한생 가버려요. 그래서 천재인 내가 평생을 읽고 사유하면서 프레임 이것이면 전부야 하는 이것을 삼강오륜 했듯이 오륜으로 딱 정리를 해 가지고 세상에 던져주고 있다고요. 그것이 동사섭 수련입니다. 수련 속에서 그 오륜을 5가지 별의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주제가 5가지 별의만이라도 우선 알고 싶소 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 5가지 별의가 이제 여기 옳지. 자, 우주의 한 중앙에 무엇이 있는가부터 더듬다 보면은 오륜이 나오게 돼요. 자, 여러분들 바른 프레임, 정견 중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 정도로 악마가 악을 쓰면서 외쳤는데 이 정도도 아직도 안 들어갔다면 내가 어찌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정말로 중요한 줄 알기는 알았지만 오늘 듣다가 보니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미쳐 돈만 벌면 된 줄 알고 몸만 건강하면 된 줄 알고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하고 돈벌이만 열심히 하고 심보 문제는 별로 생각도 안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심보를 바른 심보로 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내가 5가지를 제시할 거예요. 1번 제시가 바로 우주의 한 중앙에 무엇이 있느냐? 한 중앙에 무엇이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나가 있어요. 나란 뭐예요? 나란 뭐예요? 이것이 나다 그러죠? 예? 나란 나는 해놓고 그 다음 문장을 엮어보세요. 나는 아무개의 엄마다. 나는 아무개의 아빠다. 나는 머리가 좋다. 나는 대가리가 좀 약하다. 나는 무엇이 세상을 보면은 그냥 싫다. 나는 어쩐다. 몇 개 정도 써줄 수가 있겠어요. 나는 다음에 쓸 것이 몇 개 정도 써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만 있다면은 나는 해놓고 떠오르는 소리를 마구마구 쓰십시오. 그래 보면은 여러분들의 자아관, 정체관, 나다에 대한 관점을 환희할 수가 있어요. 나에 대한 관점이 프레임 1번이에요.
나에 대한 관점입니다. 나에 대한 관점을 바로 세울 일이 제1로 중요해요. 왜? 내 인생이잖아. 내가 인생을 살거든. 그러면은 내가 도둑놈이면은 어쩌겠어요? 나는 도둑놈이다 하는 도둑놈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나에 대한 관점이 나를 보니까 나는 도둑놈이야. 그래 놓으면 이 사람은 그저 도둑질할 것이 없니 하고 자나깨나 도둑질 딱 걸려들었다면 유치장에 가 30년 썩어. 왜? 프레임이 나는 도둑놈이다 라는 프레임 때문에 감옥 속에 가서 30년 썩는 일이 일어나 버린다고. 그러니 프레임 바로 세워야 되겠어요? 안 세워야 되겠어요? 나는 어떠어떠하다라고 하는 이 프레임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다시 말해서 자관입니다. 자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자관 정립 명상적으로 해보세요.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훌륭한 작품으로 만들어내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동사섭 수련장에서 최소한 권장을 이 정도는 해줍니다. 이 정도는 참고하시고 좋으면은 채택하시고 또 안 좋으면 채치시고 하십시오. 그리고 수련장에서 제시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 주인정신이에요. 나는 주인이다라고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정 공간에 있으면은 나는 가정의 주인이다. 가장 한 사람이 나는 주인이다 하고 있고 나머지 가족들은 나는 주인이다라는 주인정신이 없는 가정, 그 가장이 너무 폭폭할 거예요. 막내둥이가 주인정신을 가지고 내가 이 가정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이 막내인 내가 주인이니까 아빠 케어하고 엄마도 케어하고 형도 케어하고 누나도 케어해서 내 가정을 행복한 가정 만들어야 되겠어. 얼마나 멋있어 버려요. 주인정신, 자관 정립에 주인정신이 빠뜨려져 있는 자관은요 메칼이 없는 자관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라고? 좋으면 채택하고 안 좋으면 제쳐버려요. 예. 채택하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 폭력입니다. 그래서 수련장에서는 절대로 이거 진리니까 꼭 채택해야 돼 이라 하지 않습니다. 권장사항입니다. 지금 권장 멘트니까 참고하시고 좋으면 갖고 안 좋으면 제치세요. 이것이 내 아주 기본 신념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4단계 자관을 고려하라고요. 1번 고려. 부정적 자관은 절대 금물. 나는 못났다 이런 식. 나는 키가 작다 이런 식. 나는 얼굴이 미남이 아니다. 나 같은 경우는요, 저 부정적 자관 중에서요, 나는 추남이다 이것이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에. 그래가지고 이 추남이 보기 싫어서 거울만 보면은 상놈하고 우리 어메 아버지는 무엇을 처먹고 이런 것을 나눴는 거.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이거 얼굴 거울이라도 차라리 세상에 없었으면 쓰겠어. 거울을 봐야지. 보면은 이 새끼, 에이구 새끼. 그래가지고 한 번에 화가 나가지고 거울을 갖다 뒤집어 깼다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울을 그 엉뚱한 거울을 3개나 깼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었지. 예, 그 뭐 늘 했던 얘기입니다. 부정적 자관은 아니에요. 내 얼굴 괜찮하지 않아요. 이보다 못한 얼굴을 내가 2건을 확실히 봐버렸거든요. 그 2건을 봤더니 그 2건을 각각 볼 때마다 뛰어가서 얼른 거울을 봤더니 그 존재보다는 너무 괜찮아. 또 저 존재도 보고 또 이리 와서 딱 봤더니 괜찮아. 그래서 이제 거울만 보면은 그 존재가 딱 떠오르면서 괜찮아. 그래서 부정적 자관 금물, 긍정적 자관으로 바꿔야 돼요. 긍정적 자관.
여러분들 긍정적 자아관 하게 되면 어때요? 얼굴이 문제된다면 무조건 나는 미인이다 선언해 놓으면 딱 맞아요. 왜? 틀림없이 미인이다라고 선언해 놓고 왜를 물어보는 이래 보십시오. 나는 미인이다. 네가 왜 미인이야? 이거보다는 낫잖아. 이러고 내가 이렇게 생긴 얼굴을 보고 내가 그래서 무엇이든지 나는 키가 크다 그래요. 160밖에 안 돼. 나는 키가 크다 그래요. 옛날 육군사관학교 들어가려면 키가 160이었어야 돼. 그런데 내 친구는 159였어. 그래서 키 콤플렉스로 키 때문에 육사를 바로 못 들어갔어. 키를 늘리는 연구를 해가지고는 겨우 60이 딱 됐는데 그때도 이라고 했다.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육사를 들어갔어. 그래 그 친구 보면은 키 콤플렉스가 심했다고. 키도 15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140에 비하면 10cm가 크다 하면서 긍정적 자아관을 가져라. 예, 나는 IQ가 낮다. 이 소리 제발 하지 마라. 나는 IQ 세 자리만 돼버리면 훌륭해버린 거예요. 원매에 나는 98밖에 아니어서 두 자리인데요. 90에 비하면 이 사람아 8이나 많지 않아 하면서 하여튼 전부 긍정화를 시키란 말이에요. 뭐든지. 우리 집은 가난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말하고. 가난이 뭐예요? 9천조 부자잖아. 예? 내 혼이 3천조라고 했잖아요. 혼 3천조. 몸이 3천조라고 했잖아. 예? 그 다음에 이렇게 경험하는 거에 3천조라고 했잖아. 이미 9천조 부자인데 가난이라는 뜻 안 된다고. 전부 긍정시킬 것 같으면은 범사가 감사해져 버리게 돼. 이제 이 정도면 되겠는데 저래 놓으면은요 유의법 차원에서의 괜찮아요. 저래 놓으면 긍정적 자아관 하나만 확실해져 버리면은 행복하게는 삽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나이가 늙어가고 있어. 늙음이 싫어. 아이고 내가 벌써 나이가 몇 살이 돼버렸어. 이러면서 막 싫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나는 늙어가는 것이 싫다. 그러니까 긍정적 자아관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것이 생로병사라고 해요. 또 죽게 되지 않아. 병들게 되지 않아. 이런 것들. 그래서 초월적 자아관이 나와버려야 돼요. 초월적 자아관. 자, 그래 놓으면은 그 다음에 묘유적 자아관은 내가 나를 초월적인 관점으로 바라다 볼 수만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차원 자제가 돼버린 거예요. 묘유적 자아관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초월적인 자아관은 어떻게 해야 된대요? 어떻게 해야 된대요? 하는 것은 이제 그 또 공부하기로 하고, 예, 제일 좋기로는 수련장에 와버리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예, 자, 그래 놓고 자 봅시다. 이제 이 내가 여차저찬 일어납니다. 주인인 나요, 긍정적인 나요, 초월적이고 묘유적인 나다. 그 내가 이러고 있지는 않잖아요. 어딘가를 향해서 가지 않아요. 어디를 향해 가야 될 것이냐?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 것이냐고요. 여러분들, 나는 인생 130년을 어디를 향해 가야 될까가 그 방향이 딱 정의되어져 있습니까? 예? 그것을 딱 정해놓고 떠올리기만 해도 행복해져 버린 거예요. 정해놔 버리면은. 예.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환히 그림이 있어. 그것도 사진 3장으로 되어 있어. 1장, 2장, 3장. 예. 그것만 떠올리면은 나는 너무 좋아 버려. 그것을 향해서 간다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에요. 향해서 할 것은 비전. 자, 어디를 향해 가야 할 것이냐 하게 되면은 비전론입니다. 비전하게 되면 미션이라는 말이 또 따라붙지요. 비전은 뭐예요? 방향이 비전이에요. 미션은 뭐예요?
그쪽으로 향해 가는 구체론입니다. 미션 개념은 기독교 쪽에서 나온 개념인데 요새 많이 그냥 국어사전적으로 써버리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사명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선 미션입니다. 기초 개념입니다. 그래서 핵심 업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저 비전인데 저 비전,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이냐를 지금 내가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럼 비전에 대해서 또 이런 공부들을 좀 권장하니까 참고를 하세요 하고 이제 권장사항 얘기를 합니다. 예, 자, 비전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봅시다. 인생의 목적은 뭐냐고 한번 물어봐요. 옳지. 좀 10분간 휴식하자고 그러자. 요거 그 다음에 합시다. 10분 쉽시다. 지금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고 있냐 하면 제대로 행복해지려면, 인생을 제대로 잘 살려면 마음속에 바른 사상, 바른 가치관, 바른 사고방식, 다 같은 말입니다. 바른 신념체계, 바른 견해,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잘 장착을 하고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 삶은 그것을 통해서 나오게 돼요. 내 속에 장착되어져 있는 사고방식을 통해서 삶이 드러나게 된다고. 그래서 인생은 마음의 투영이라고 그런 것이에요. 내가 색안경, 파란 안경을 쓰고 이렇게 보면 전부가 파랗게 보여요. 그럼 저것이 파란 것이 아니라 내 눈이 파라니까 파랗게 보이는 거라고. 그래서 저 파란 것은 내 눈의 투영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이 바로 프레임이라고 했지요. 프레임 어디가 왔다. 오메 오래 걸리네. 왔다. 오메 이 프레임. 금 나와라 뚝딱 해야지. 이거 복잡한 마. 옳지 여기까지 왔지요. 그래서 그 프레임을 바로 세워야 하는데 동사섭 35세 되어 있는 동사섭 영성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 5개를 가지고 이 5개를 풀면서 5박 6일이라고 하는 대형 교육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급 과정도 결국 이것으로 하고 고급 과정도 이것으로 하고 지도자 과정도 이것으로 해요. 그러니까 LA에 가서 이것으로 수련회를 2박 3일짜리 수련회를 했는데 불교 법사들만 모여서, LA에 법사들이 많아요. 한국인들 아주 한점씩 있고, 법사들이 5개의 이 프레임을 가지고 전개를 했는데 이제 불교가 내 속에서 가지런하게 정리가 돼버렸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나는 그 순간에는 솔직히 법사까지 된다는 사람들이 그 정도였던가. 그런데 내가 또 더 뒤로 세월이 지나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법사라도 무엇인가 막 불교 지식만 흡수했지 불교를 바로 현장에서 삶의 살아있는 활교로 정의정돈 해가지고는 못 살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고백이 맞겠다 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5개 이것은 8만대장경의 압축 파일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불교식으로 본다면은. 그리고 불교만을 가지고 프레임을 만든 것이 아니고 내 나름대로 두루두루 다양한 인문학이 섭렵이 되어지고 내 속에서 용해되어지는 과정에 이 5개로 요약하면 된다 이것입니다. 그 1번이 뭐냐고요? 자아관입니다.
나란 무엇이냐를 바로 하라 그래요. 나란 무엇이냐를 바로 세워라. 그 다음에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 비전입니다. 비전을 바로 세워라. 비전을 갖다가 나는 대도, 루팡과 같은 대도가 되겠다, 이렇게 세우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저 비전을 여러분들이 세움에 있어서 최소한의 인문학적인 이런 소양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사유해 보세요. 그럼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요새는 드럼풍으로라도 답이 이미 있어버립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에요. 드럼풍으로 온 답 일단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사유하시라고. 사유하지 않고 흡수되어져 있는 법은 머리에서 뱅글뱅글 돌지 몸으로 안 내려와요. 그래서 사유하라고.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 행복이다 라고 이제 답을 말합니다. 자, 행복이다. 그렇지.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지. 그렇지. 맞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복이 뭐예요? 행복이 뭐예요? 행복을 또 다시 물으면은 행복이라는 개념처럼 추상적인 것이 없다는 만큼 행복 대단히 애매합니다. 그럼 행복이란 뭐냐 그거예요. 무엇일까요? 행복?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면 돼. 상장 받으면 어때요? 기쁘지요? 기쁨, 그 기쁨이 행복인 거예요. 칭찬 들으면 어때요? 기분 좋지요? 기분 좋음, 그것이 행복이에요. 친한 친구인데 3년 만에 봤어. 우엄에 이 사람하고 반가움이 일어나지요. 반가운 느낌,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느낌이에요. 굿 필링이라고.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니까 돈을 생각하지 마시라고. 돈이 있다 보니 기뻐져. 기쁨이 행복이지, 돈은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이지 행복 자체는 아니에요. 또 행복이 뭐예요? 건강이란 사람이 있어? 건강은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의 조건이지 행복 자체는. 건강하다가 보니까 컨디션이, 느낌이 좋은 거야. 이 느낌, 이것이 행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느낌에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여긴다고 하면은 느낌, 굿 필링에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필링, 굿 필링, 이것에 깨어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떠겠어요? 삶이 느낌에 초점을 두는 삶으로 점점 바뀌게 됩니다. 나는 동사섭이라고 하는 대형 영성 프로그램 속에 다양한 개념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개념 개수가 모르겠어요. 한 500개는 될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서 최고의 개념을 느낌이라고 그래요. 내가 느낌에 눈 뜨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겠어요? 사람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should, must 이라고 살아. 그러니까 사람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래야 돼. 저기 내 누이 동생이라고 앉아 있는데, 예,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는데, 내 속에 누이 동생의 느낌이 어떨까 관심이 없어. 누이 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must, should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 잠을 자고 있어. 아이, 잠 깨라. 그래서 잠을 깨. 또 자고 있어. 아이, 잠 깨라니까 그래. 그렇게 또 이렇게 또 하다. 또 자. 들고 있던 사전을 갖다 확 던지면서 이 새끼가 커서 뭐 되려고 그래. 빨리 잠 깨라니까. 다시 또 깨.
또 자는 거야. 아니 이래가지고 오빠 노릇을 제대로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죽 혁대가 일하고 있었어. 가죽 혁대를 벗어가지고는 두드러 팼다고 이렇게. 내가 내중에 훗날 느낌에 눈 뜬 다음에 도대체 내가 무엇들을 하고 살아와 버렸냐. 내 동생들 내가 또 뭐 달라고 내가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 두드러 패도 될 동생들이 그렇게 많았는가 몰라. 왜? 욕심, 형으로서 오빠로서 무엇인가 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훌륭한 사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훌륭한 사람 되는 것이 무엇이요? 끝내는 행복해지자는 거거든. 느낌 좋아지자는 거예요. 느낌에 눈 뜨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가 내중에 보니까 편지를 하나 써놨더라고요. 이제 내 손 위에 두 살 위에 누나가 있어요. 그 누나한테 편지를 썼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몰인정한 사람은 우리 오빠예요. 훗날 이런 것들이 이제 나로 인하여 또 내 희생타 1번이었어. 바로 손 밑에 3살 밑에 동생인데 또 이제 세월을 보는데 그 이제 올뱃살 그 있잖아. 그 올벼. 그러면 얼른 교대를 해서 와야 되는데 배는 고픈데 얼른 교대할 사람이 안 와. 아무개야 그냥 아무리 불러도 안 와. 그러다 사랑놈은 배는 고파 죽겠다 올다니 내려오고 있더라고. 이 새끼야 빨리 오지 왜 안 되냐고. 느낌에 눈을 뜨지 못하게 되면은 사람이 못하게 돼요. 생각하고 행동하게 돼요. 생각하고 행동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느낌에 눈 뜨고 나서 과거에 내가 느낌으로 눈 뜨기 이전에 나로부터 그 당했던 내 동생들, 내 제자들, 또 느낌에 눈 뜨기 전 선생은 어떤 줄 알아? 야 새끼 나와. 요래 가냐는 요 손으로 이 태권도 5단 손으로 갖다 탁 때리면 그냥 아이고 느낌에 눈 뜨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 내가 이제 전부 사과를 내중에 다 했다고. 예, 그랬더니 우리 동생들한테 사죄했더니 왔다 뭐 기억도 하나도 안 나면 뭐 사과한다고 하냐고. 기억이 안 날 리가 없지. 그 정도나. 예, 좌우지간 느낌에 눈을 뜨세요. 그래서 자신은 느낌에 관심을 기울이고 내가 지금 느낌이 어떤가, 내 느낌이 얼마나 행복한가 늘 물으라고. 그러고 가정에 딱 가면은 내 남편 느낌이 어떤가 느낌을 고려해 주라고.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 느낌이 어떤가 봐주라고. 그래서 느낌 좋도록 해주라고. 느낌 좋도록만 해주다가 하면 이거 새끼 버린 것 아닙니까? 버려도 좋으니 느낌만 좋게 해줘. 절대로 안 버려요. 자기 인생 잘 살아가 버려요. 부모들이 뭐 교육한 줄 아세요? 교육 깨끗이 안 하고 있어도 자기 인생 자기가 잘 살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느낌에 고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돼야? 기쁘게 해줘라. 기쁘게. 밖에 갔다 들어오게 되면은 가장 싸디싼 껌을 하나 사라.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큰 스님 밖에 갔다 오실 때 어쩐다고? 다 무엇을 내요? 뭐 요 정도도 선물을 낸 것 같다. 내가 자 껌이라고. 그런데 이 껌이 진짜 자 껌 잃어버리니까 너무 행복해 버린 거야. 너무 행복해 버려. 그래서 행복이란 좋은 느낌인 것이다. 느낌에 눈을 따라. 난 내 고발 하나만 더 할게요. 나는 그 일을 생각하면 막 그 얘기하다가 울고 그래요.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촌 계몽을 2년간 한 그 탐보군에 광주를 갔다 오는데 내 옆에 초등학교 3학년이나 되는 아이가 일하고 앉아있어. 이쁘게 생겼어. 지금 할머니랑 어디 가더라고요. 이 얘기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다가 이제 그 차 시간 4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막 내려간 길이지. 거기서 친해졌어. 야 내가 오빠하고 너 동생 하자. 그러지 않게 할머니도 막 좋다고 그냥 오빠 하자고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편지했잖아. 편지가 아마 요 정도는 했을 것 같아. 그런데 내 기억한데 요새 행복하냐? 요새 기분은 어떠냐? 요새 속상한 일은 없냐? 이런 것을 단 한 건도 쓰지를 않고 사람이란 이렇게 살아야 되느니라. 이것으로 그 많은 편지를 전부 도배해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 편지를 접할 때마다 그 삭막함을 얼마나 느꼈겠느냐 이 생각을 하니까 윤년입니다. 윤년, 나이는 지금 64세 정도, 63세 정도 됩니다. 윤년이라고 하는 여인을 혹시 만나게 되면 옛날 지금은 그분이 용타 스님이 됐지만은 옛날에 선생했고 최 선생이라고 그러더라. 그 최 선생을 너 혹시 아냐? 그러고 물어서 안다고 그러면 꼭 만나게 해주시오. 정말 사과해야 된다고 내가 정말. 아이고 얼마나 삭막했냐. 오늘은 눈물이 안 나고 막 그 얘기하면 눈물이 시큰시큰 한다니까. 느낌을 고려하세요. 난 아주 이것을 외치고 외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느낌을 고려해서 행복이란 좋은 느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행복을 논하자고. 이제 행복할 때는 뭘 생각하자고? 조건도 고려해도 좋아. 그러나 조건으로 인하여 가슴에서 피어나는 good feeling, 이것이 행복이다. 이걸 확실히 하라고요. 예, 그래서 옆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꼭 기쁘게 해주라고.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면 기뻐지게 할 수 있을까 하라고요. 그리고 큰 보자기를 싸다가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잘 있었어? 이것보다는 잘 있었는가? 이런 식으로 한마디 부드럽게 해주는 것 자체가 기분 좋게 해준다. 그것이 행복에 기여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좀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등도 좀 토닥토닥 해주고 그러라고. 그놈한 아버지가 돼. 아빠 오셨어요? 왔다. 요런 따위는 아빠 치워야 돼. 그 아빠 사표 내고 중이나 돼야 돼. 행복의 주체는 누구냐? 행복의 주체는 누구냐? 행복의 주체는 누구예요? 흔히 나라고 합니다. 나. 그런데 정답은 나도 틀린 답은 아닌데 우리예요. 우리의 행복인 거라.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족들 4명이 산다, 5명이 산다 그러면 나만 행복이 이건 아니잖아. 가족들 전체의 행복이 그냥 본능적으로 전체의 행복이 고려되진다. 그래서 행복의 주체는 나라 하지 말고 꼭 우리라고 하라고요. 그리고 내 중에 알고 보면은 나는 없는 거예요. 나라는 내 생각만 있지 나라는 사실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진 연기적인 존재라고요. 그래서 전체가 한 덩어리 한 세트 하나인 것이지 어디를 끊어서 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끊어서 나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미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념을 가지라고. 우리 개념이 연기 개념입니다. 나는 실체 개념. 실체에 집중할 때 인류는 고통 속에 떨어지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연기를 고려할 때, 우리를 고려할 때 어때요? 안으로 평화로워지고 밖으로 평화로워져요. 중대한 부분입니다. 저 부분이. 그래 놓고 이제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고 첫 물음을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행복이라. 우리 모두의 행복. 그래서 우리 모두의 행복이다. 여기까지가
행복론을 얘기하려면은 가장 기본적인 신념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복론의 기초 논기 또는 기초 신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비전을 생각할 때는 바로 이 행복론을 떠올려야 돼요. 왜? 끝내 내가 나가는 것은 행복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행복은 행복인데 비전적인 행복은 무엇이냐? 우리 모두의 행복이다. 그럼 우리 모두의 행복 어디까지가 우리 모두예요? 내 가정 좋습니다. 가정만큼 좋아요. 그런데 내 가정만 고려하는 우리는 가족 이기주의에 빠집니다. 가족 실체주의. 그래서 내 가족과 다른 가족이 이해관계로 붙게 되면 가족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범주를 넓혀라고요. 넓혀 가다가 보면은 지구는 글로벌 시대라고 그러죠. 글로벌 시대 개념이 뭔지 아세요? 지구는 한 가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구가 그냥 한 가정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하면은 기본적으로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우선 사람부터 그 다음에 사람만 보듬고 있게 되면은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소외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보듬으라고. 그래서 지구의 위에 살고 있는 풀포기까지 시바이처는 어땠어요? 걸어갈 때 할 수 없이 풀포기가 밟혀질 때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피해 갈 수 있는 상황이면 풀포기를 피해가면서 갔다는 거예요. 또 어땠어요? 밤에 호롱불을 켜지 않았대요. 호롱불에 그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은 불나방이 와서 호롱불에 달라들다가 떨어져 죽으니까 차마 못 먹었어. 흑인들 주사 바늘을 꽂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대요. 왜? 주사 약 액체 속에 들어있는 수 없는 미생물들이 인간 하나를 위해서 죽게 되거든. 그 갈등 속에서 그나마 선택적으로 인간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자. 그리고 이 미물들에게는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행복이라고 할 때는 절대이리만큼 인간에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고요. 인간이 저 풀포기 못 먹고는 못 살잖아요. 공기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범생명으로 가야 되고 범존재로 가야 돼요. 우리의 행복하게 되면은 어때요? 일단 지구 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동물, 식물, 광물 할 것 없이 흙먼지까지를 싸잡고 우리라고 해야 된다. 지구에서 우리가 끝나버리면 어떠겠어요? 달이 소외감을 느낍니다. 지구 저 새끼들 보기가 싫어. 저놈 새끼들 내가 한바탕 봐줘버렸었어. 달이 그냥 아니 죽은 놈들이 말이야. 달 없이는 살지도 못한 놈들이 달에 대해서는 고려해주지도 않고 달에 대해서는 찬탄도 안 해주니까 화가 났어. 술 한 잔을 끈하게 마시거든. 이 쌍놈의 자식들 하니까 그냥 지구에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완전히 물바다가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달님 감사합니다. 목성님 감사합니다. 수성님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있어서 당신과 우리가 적당한 조화 때문에 내가 그나마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려할 때 지구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태양계만 이제 고려하면 된다? 물론 아니겠지. 왜? 우리 태양계만 고려하면 프록시마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저놈의 새끼들이 태양계 이기주의에 빠져 있으니 한번 봐주자. 그러면 한번 들이받아볼 수가 있다고. 그래서 프록시마를 고려하라. 다른 항성을 고려하라. 우리 은하계를 고려하라. 우리 은하계에서 끝나면 다른 은하계에서 찍었어요. 저쪽 그 지구라고 하는 놈들이 살고 있는 그 은하계 놈들 어쩐 줄 알아? 은하계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정신 좀 차리게 해줘야 쓰겠어. 이래가지고 저쪽 힘 강한 은하계가 와서 한바탕 부딪혀 불자 그러고는 부딪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코스믹한
코스믹이라고 맞는가? 코스모스의 형용사가 코스믹이라고 어저께인가 누가 그러더라고. 코스믹한 사고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이 어디까지 가는 것이 좋겠어요? 무한 우주에 있는 유형, 무형, 유정, 무정 모든 존재들의 행복 해탈과 맑고 밝은 상생 기운을 위하여 내가 나를 다 바치오니 영광 있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줘야 된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왔다 지구만 보듬으라기도 뭐 너무 클 텐데 그건 태양계 찾고 우주 찾고 너무 관념적이지 않아? 이렇게 혹시 생각이 되신다면 정신 바짝 차리시라고. 그건 너무도 아니에요. 만일에 저쪽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저쪽 은하계에서 굉장히 IQ 1000이 되는 고등동물들이 우주를 향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 하면요, 우리 태양계부터 무너질 수가 있어요. 다른 별나라의 고등동물들, 인간보다 훨씬 고등한 동물들이 있어. 그네들의 기도의 힘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지구, 우리 태양계 지탱 못할 수가 있어요. 함께 협조해 줘야 된다. 아따 그래도 그런다. 안 된다. 그리고 빛의 속도로는 한정없이 먼 거리에 있는 것 같지만 마음 속도로는 바로 내 가정권에 해당이 되고, 마음의 속도는 마음 있는 곳에 바로 실체가 있는 거라고. 마음 있는 곳에 기가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프록시마를 딱 떠올리면 살짝 딱 하죠. 벌써 프록시마에는 무엇인가 프록시마에 존재하는 것들이 뭔가 구겨지려고 하다가 이쪽에서 용타 스님이 딱 기도를 하니까 이 기도의 힘을 잃고 추락하려다가 딱 살아날 수가 있는 거라고. 또 프록시마에서 그래주기 때문에 또 지구가 지탱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의 거리는 거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를 딱 떠올려 보시오. 나는 이러면 우주가 딱 가슴으로 돌아버려요. 이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우선 자기 행복을 위해서라도 전체 사랑하라고. 전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딱 바랄 때 그 순간 딱 행복해져 버립니다. 우주 딱 잡지요. 이렇게 참 좋아요. 우주 잡아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모두의 우리 모두의 행복, 우리의 행복, 이것이 비전이 궁극적인 비전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을 또 여러분들이 비전적인 차원에서 마음을 고려할 때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세요. 사무치는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하시라고. 누가 가정에 우환이 있어가지고 아파해. 그러면 바로 기도해 주세요.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 있죠. 사람이 추락하다 보면 사촌이 논 샀는데 배가 아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그런 추락 심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사무치는 소망을 가져라. 여러분들은 가족을 위해서도 다 기도해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이라 하면은 중심으로 내 제자들을 마음속으로 딱 껴안고 기도해 주라. 그 사무치는 소망이 여러분들의 비전 학습의 1번이에요. 그냥 비전 저기 있고 건너다 보고만 있다 이것만 가지고는 너무 부족해. 정말 그쪽을 향해서 가리라 하는 소망을 가지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전을 여러분들이 못할 때는 비전 10차원이라고 있습니다.
비전 10차원. 여기서부터 가까운데 여기서부터 내 마음, 내 몸, 내 가정, 내 직장, 내 지역사회, 내 나라, 지구, 태양계, 은하계, 우주, 이렇게 해서 10차원적으로 여러분들이 체계를 잡아놓고 딱딱딱딱딱 기도해도 좋아요. 그리고 저쪽 태양계 생각하기 전에 우선 내 가정과 내 직장만은 정말로 천국으로 만들리라부터 하라고요. 내 가정, 내 직장부터 우선 하라고. 내 가정, 내 직장에서 끝나라는 것이 아니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라고요. 그러고 기전향은 이것입니다. 한번 폰 받아보시죠. 자,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아무라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딱 떠올리고 합장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대상을 이렇게 봐요. 대상을 딱 보듬어 봐. 이 대상이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고 우주일 수도 있어. 자, 딱 보듬습니다. 그래 놓고 요렇게 해서 내 사랑의 에너지, 따뜻한 내 에너지를 일으켜요. 기전향, 기는 이렇게 끌어올려요. 이렇게 끌어올린다고 상상을 할 때 우주의 모든 기운은 대단히 플렉시블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끌어쓰게 되면 끌어쓰는 쪽으로 기운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걸 이렇게 끌어오라고. 끌어와서 했지요.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전달하라고. 전 해봐요. 다시 전 하면서 향상, 나의 사랑을 받고 향상되어지는 것을 상상하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봐요. 자, 전, 향. 이런 식으로 제스처를 쓰면서 기도를 해보면은 묘하게 실험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묘하게 훨씬 나서요. 그래서 기전향을 제스처로 활용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래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우리 모두의 행복입니다. 무한우주에 있는 유형무형까지 가는 거예요. 내 가정, 내 가족으로부터 내 직장 등등해서 10차원으로 해가지고 우주 전체까지 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궁극적인 비전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비전을 향해서 나는 이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치관의 체여예요. 인생관의 체입니다. 그래서 정체대원, 내가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 나는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라는 이 생각 하나만 또렷하게 서 있게 되면은 그 사람 인품은 믿어도 돼요. 왜? 틀림없이 나는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어쩌겠어요? 그저 사는 것이 모두의 행복을 위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체대원, 나 비전, 저것은 인생관, 가치관의 초석이요, 체화용으로 얘기한다면 체입니다. 그리고 저 두 가지 것은 서로 상응해요. 내 자아관, 나에 대한 관점이 좋으면 비전도 좋아지고, 비전이 살아있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좋아요. 여러분 비전적인 마음으로 있어 보십시오. 벌써 내가 좋아버려. 내가 행복해지거든. 정체, 대원, 가치관의 체가 저것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은 묻게 될 겁니다. 알았네요. 내가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 이것 하나만 또렷하면 확실히 좋겠네요. 그런데 끝내 한마디 물어집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저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가 비전을 향하여 나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요? 이라고 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물음 필요 없이 저 정체 대원만, 나 비전만 활구로 살기만 한다면 답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굳이 권장답을 찾아본다고 하면은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수심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닦아서 내 마음이 어째야 된다고? 나의 불행, 주변 사람의 불행을 끌어올 수 있는 심보가 사람 속에는 마구마구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쓸고 닦고 정화를 해야 돼. 그래서 저 마음 닦음이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일거리 하나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과 사이 좋음입니다. 화합이에요. 화합. 그리고 이제 뭐요? 역할이요. 봉사지요. 행동해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선생은 선생 역할 잘하고, 의사는 의사 역할 잘하고,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 잘하고,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 잘하고 등등 자기 역할 잘하는 것이 이제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사섭에서는 정체, 대원, 수심, 화합, 작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것들은 서로 인이 되고 과가 되어서 인과 상응하는 구조들이에요. 자, 한번 보입시다. 자, 어디? 나는 해보세요. 자, 나는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안으로 마음을 잘 닦아 마음 천국 이루고 밖으로 사이 좋은 관계가 되어서 관계 천국 이루며 나아가 역할 잘해서 세상 천국 이루겠습니다. 이제 이 식으로 하면은 이제 정체, 대원, 수심합 작성이 됩니다. 정체인 이 일물은 대원,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수심 잘해서 마음 천국 이루고 화합 잘해서 관계 천국 이루며 나아가 작선 잘해서 세상 천국 이룬다. 이런 것이 5대 원리고, 마음 닦음 어떻게 할 것이냐 하게 되면 이제 수련장에서는 아주 자상하게 마음 닦음을 위해서 이틀간을 투여를 해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이 좋은 방법은 무엇이 또 비결이 있느냐, 그것도 이틀간의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저 역할 부분도 또 틈틈이 다뤄지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가 5대 원리,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한 5가지 방법, 5가지 길입니다. 예. 감사하고요. 여기 내가 여러분들에게 써주려고 2줄인가 써온 거 말씀 올리고 끝내겠습니다. 상식만 지켜줘도 세상은 천국이 된다. 너무도 평이한 말이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상식만 어때요? 상식에 어긋나지만 안 해도 세상은 천국이 된다고. 또 이미 알고 있는 것만 명료해져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있지요. 그것 말고 더 알라고 기 쓰지 마시라고. 더 알지 말으라가 아니고 더 아는 데다가 심하게 몰입하는 에너지를 좀 쑥 많이 빼다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명료하게 내 속에서 명료해지도록 하라고요. 정체대원 수심화합 작선 이미 알았지요. 여러분들 속에 저것이 명료해지도록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만 명료해져도 넘치는 행복 속에 살 수 있고 세상은 극락이 될 수가 있다. 그토록 지금 바로 부처한다. 지금 바로 부처한다.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부처들이에요. 살아있는 부처이니까 지금 바로 부처하라고. 부처로서 생각하고 부처로서 말하고 부처로서 행동하는 것. 예. 부처가 될 것이냐 부처를 살 것이냐는 문제예요. 부처를 살아야 부처가 되지. 부처가 된 다음에 어쩐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깝깝할 일입니다. 왜? 이미 여러분들 99.99%가 이미 부처예요. 부처를 지금 바로 사시라고요. 살다 보면은 좀 더 여물어져서 100.00% 부처가 되겠지. 영원히 부처를 준비하는 삶을 살지 말고 지금 바로 부처를 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